원래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살았지, 아니면 막 조난당하는 거죠. 그냥 지금 조리 같은 것들에서 조난당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다녔고, 지금은 가족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단 말이야. 법적으로도 이제 10헬이라고 그러죠. 18km 이상 혼자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km 이상 갈 때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10헬이 18km 이런 남한의 해변들도 이렇게 구경할 수 있단 말이죠. 인공위성 사진으로만 볼 수 있던 그런 막연한 지형을 카약을 이용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최대한 육지에 가까운 곳, 무슨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장소. 왜냐면 자연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혼자 저 같은 게 다니기 때문에 어설프게 혼자 생존이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자연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진짜 생존 상황이 됩니다. 그게 제일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그런 것들 잘 체크하고 막고, 또 그런 악천후가 발생될 것 같다 하면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위험할 것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생존 기술입니다. 안전대 물이 들어오는 한계선을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 흔적상으로는 이 정도 여기 최대 만조대 높이 같아요. 근데 이 안쪽이면 충분히 쉘터를 지어도 물에 빠질 확률이 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향을 서쪽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 살아남기 책의 첫 번째 나온 서바이벌 스킬이 방향 탐지인데, 그림자를 이용하는 방법, 태양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막대기 하나를 딱 땅에 꽂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그림자 끝부분에 이렇게 돌 하나 딱 둡니다. 그냥 15분, 최소 15분이에요. 15분 후에 두 번째 움직인 그림자에 돌을 딱 두고, 그 연결선을 딱 둔 상태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중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 두 번째 부분, 이쪽 두 번째 찍혔던 부분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동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자 찍힌 그 표시 부분이 동쪽을 향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있다가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두 번째가 만약에 여기에 움직였다, 여기가 됐다, 그러면 움직였죠, 이동했죠. 그러면 두 번째 움직인 쪽,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는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막 설명을 했더니 첫 번째 게 서쪽이고 두 번째 게 동쪽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니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림자가 이동했다? 그럼 두 번째 이가 동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자고요, 어떻게 움직일지. 두 번째 그림자가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두 번째 그림자가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로 이동했어요. 여기요. 그죠? 두 번째 그림자에 하얀 걸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선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림자의 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서쪽, 두 번째가 동쪽을 얘기한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동이라고, 그림자가 이동하면 이동이다, 이렇게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죠. 그럼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동. 여기가 서죠. 동서면 남은 어디에요? 여기가 남이죠. 여기가 북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남쪽이에요. 남쪽. 여기가 북쪽. 자, 한번 체크해 봅시다. 신발을 펼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남쪽 똑같죠? 여기 지금 제가 사우스 했던 남쪽. 이쪽이 북쪽. 거의 같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 맞춰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태양을 이용하는 방법, 저 시계가 있으니까 북쪽이고요. 그 보이나? 자, 북방구 같은 경우는 시침을 태양에 맞춥니다. 시침. 그리고 12시가 여기거든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시침을 태양과 맞추고, 이렇게 하면 나오나? 이렇게 해서 시침을 태양과 맞추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12시가 여기거든요. 12시가 여기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 저쪽이 남쪽입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남반구 관련은 거의 없지만, 남반구에는 이 시침이 아닌 12시를 해를 맞추고,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시침이 아니라 12시를 해에 맞추고, 시침과 12시 사이, 여기가 북쪽입니다. 일단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남반구와 북반구는 다른데, 대부분 우리는 뭐 북반구에서 활동할 거니까 아까 말했던 해와 시침을 맞추고 12시 사이가 남쪽. 혹시 이제 남반구에 가서 뭐 여러분들 방향을 탐지한다 그러면 그때는 12시를 해로, 시침이 있는 그 가운데 부분,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저기가 남쪽이야. 그러면 다행히 내가 서쪽이 이쪽인데 지금 서쪽이 막혔죠? 지금 지형상 바람이 좀 덜 부는 지역입니다. 그럼 이쪽 부분에 어디에나 그 쉘터가 될 만한 곳은 쉘터를 구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한 내 원점 기준으로 가까운 곳에 주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 사실 이게 쓰레기들 실제 상황이 자원이 됩니다. 자원, 그리고 물이 있을 만한 곳, 그 다음 위험 지역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정시해보면 좋고, 그 다음 쉘터가 구성이 안 됐다면 쉘터를 만들기 좋은 곳을 찾아보면 정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에 도착했다고 하면. 너무 많이 쓰레기 떠나갔고, 이거 네트로 쓰면 좋을 것 같은, 네트? 그죠? 여기 네트. 오케이. 이렇게 두 겹 깔면, 충분히. 가운데다가 좀 낙엽 같은 게 있으면 넣어가지고 쿠션 만들면 한기 차도 되고, 충분히 매트로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자원들이 있단 말이지. 여기 쉘터 괜찮은데, 여기? 나무 쓰러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주워가지고 가림막을 만들어주고 형태하면 되고, 여기 물이 왔던 흔적은 여기가 거의 맥시멈이고, 그늘도 있고, 비를 직접 피할 수도 있고. 오케이. 여기에 매트 갖고 와서 바닥 작업 좀 하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제 일몰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5시간 40분이 일몰이기 때문에 여기도 괜찮네요. 여기가 깔끔하네. 일단 저는 저기로 이제 쉘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섬에는 쓰레기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괜찮네. 여기도 좋다. 여기 자연 지붕이, 솔잎이 아주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서 여기도 뭐 괜찮겠네. 이런 데도 괜찮아. 바닥은 다 이렇게 평탄화가 되어 있고, 주변에 그 불을 피우기 위한 자원도도 굉장히 많네. 오케이, 좋아. 이거 좋아. 무성한 자연 어떤 잎이 중요한 쉘터의 기본을 조성해 줬습니다. 이런 것도 이용한 것도 힘과 시간을 아끼는 거죠. 자, 지금 카약을 타고 하룻밤 보내 나름대로 괜찮은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활동에서 오늘 밤을 보내 나름대로 괜찮은 쉘터 장소를 확인했고, 이제 거기에 쉘터를 이제 구성해서 오늘 밤을 보낼 예정입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오늘 밤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장점입니다. 근데 아직 어깨가 정상이지 않고, 지금 되게 피곤하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여기서 버티는 것도 사실 훈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자체가 사실 시작점이 거의 제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위험 상황의 초입 단계 수준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근데 지금 쉘터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쉘터는 1시간 내에 일단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거, 방수는 둘째 치고 일단 바람을 잘 막을 수 있는 쉘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려면 주변 지형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는 지형, 위에 남들 덮개가 어느 정도 자연 지형이 덮어줄 수 있는 지형을 찾으면 시간이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정말 이제 주변에 자원 끌어모아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칼로리 소모도 심해지고 수분 소모도 심해져서 물과 그다음 그 식량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싹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생존 상황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냐고 하면 멘탈이 깨지면서 다리가 이제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변에 잘 찾아보면 나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이라든 자원이 많은데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돼요. 터널 비전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남은 시간 주변 자연 지형 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밤을 버텨보고 다음날 그래도 낮이 돼서 좀 온도가 올라가고 주변이 잘 보일 때 그때 또 정찰과 또 이런 채집 활동을 통해서 생존성을 계속 올리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됩니다. 저도 사실 그냥 아무데나 들어 눕고 싶어요. 그래서 텐트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텐트가 있으면 치면 끝나는 거야. 일단 쉴 수 있어. 지금 막 카약 타고 와가지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 정찰하고 또 젖은 몸의 부분 또 말리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일몰이 다 돼야 한단 말이죠. 일몰 거의 1시간 남았어요. 손가락 거의 딱 4개 들었다. 해가 딱 여기 거의 걸렸어. 그럼 앞으로 1시간 후면 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변이 더 안 보이는 건 둘째 치고 온도가 확 떨어져. 그러면 생존에서 이 체온 유지의 문제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내에 일단은 체온 유지가 가능한 쉘터, 그 다음 불을 피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제일 쉬운 거는 텐트, 그 다음 이소가스 버너,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런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이 뭔가, 그 다음 생존 상황에서 왜 다른 어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 다르게 제가 생존 배낭에 텐트, 침낭, 매트를 강조한지 아마 간접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게 여기 이제 자연지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쉘터를 만들 생각이에요. 하여튼 저게 자연 기둥입니다. 저기에 뼈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A형 텐트처럼 A-프레임 쉘터를 만들 거예요. 머리는 저쪽으로, 머리는 이쪽, 다리 이쪽. 바닥은 좀 정리하고 주변에 그래도 솔잎 같은 거 갖고 와서 그걸 깔아줄 겁니다. 지금 여기는 화렵수가 충분치 않아서 솔잎 깔고 아까 제가 봤던 쓰레기 중에 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깔게 되면 밑에 한기 차단, 스키 차단, 그 다음 어느 정도 평탄화해서 약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작업하기 전에 생존 상황에, 생존 배낭에 이게 장갑, 저렴한 장갑이라도 최소한 방검 기능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검되는 장갑을 꼭 넣어놓으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이런 곳에 다치면 감염으로 죽을 수 있어요. 다치면 안 됩니다. 작은 상처로 나머지 생존적인 장비가, 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상처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장비, 이거 훈련이라도 안전장비를 꼭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그 여행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생존 훈련을 남대로 안전된 장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장갑은 반드시 끼고 하는 거를 지도해주고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세요. 오이. 요건 아주 가볍고 좋아요. 컷 A5 글로브 방금. 그래서 저런 것들 막 만지다 보면 저게 껍데기나 유리 깨진 거 건드리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 장갑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절대 작은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생존 원칙이다. 짱짱해. 바닥에 소용을 쓰기 좋잖아. 한 시간 내에 다 해야겠네. 배터리 아끼기 위해서 꺼놓고, 그 다음 바닥 충전재 이쪽 요렇게 내 몸 모양 기준에서 쭉 생길 겁니다. 자, 일단 상체 중심으로 우리 엉덩이까지 정도 사이즈만 한기 스키 차단 매트 충전재 역할 수 있는 걸 좀 깔아놓은 거고, 여기에 아까 주고 왔던 매트를 올려놓으면 평탄화 돼버리죠. 화력수가 가장 좋은데, 제 생존 상황이면 저 다 생기 다 베어서 잘라버리고 그걸로 쓸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있는 걸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붕 재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 다 잘라야 돼요. 저걸 커버해 줄 만한 주변 자원들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상황이면 나무 잘라가지고 저기에다가 이제 묶어야 되는데, 그냥 열대 지역의 야자수잎이라든가 바나나잎, 잎이 넓은 식물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에 나온 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나무 프레임으로 A 프레임으로 짤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여길 채우려니 주변에 그럼 실제 나무를 다 잘라야 돼요. 나무 장가지를 다 잘라야 돼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지금 매칭이 안 된단 말이죠. 책에 있는 자원과.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만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무인도 갔을 때는 한국형 무인도 방식으로 쉘터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 그래서 한국 측정에 맞지 않는다. 한국 측정에 맞추려면 쉘터는 굉장히 작게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 기본적인 쉘터 만드는 은박담요 커버가 될 수 있는 은박담요, 아니면 뭐 비닐 김장 비닐, 아니면 뭐 2, 3만원짜리 중산 3 곱하기 3 탑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여기를 쉘터로 빨리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다행히 이게 서쪽 부분에 커버할 수 있는 큰 바위 벽면이 있고, 여기 제가 누울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주면 되고, 여기에 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링투 쉘터를 만들면 충분히 하룻밤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덮을 게 없어요. 지금 사실 덮을 게 없는 게 아니고 저 잘라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자를 수 없잖아 실제. 저 너무 커서, 여기는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좋은데 프레임은 잘 짰어요.
나뭇잎이 굉장히 많고 이게 막 숲속이라면 여기 쌓아 올려서 쉘터 만들 수 있어. 바람과 어느 정도 비를 막을 수 있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또 섬이라서 지금 낙엽이 충분치 않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답은 빈 공터에 최대한 위가 막혀진 곳에 그냥 오늘 그냥 밤 완전 노숙을 해야 돼요. 최대한 바람 막을수록 저기 스티로폼들을 이용해서 방풍 벽을 만들고 그렇게 자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완전 일몰이 앞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실제 상황이면 이거 이미 잘라서 만들었겠죠. 하지만 실제 상황도 아닌데 자연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안타까운 저 쓰레기 덤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떠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여기는 또 이렇게 치울 수가 없어요. 제형상으로 여기 사람이 와서 치우기가 쉽지가 않아. 제가 주워 가기도 어려운 양들이고 무게를 갖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여튼 여기 왜 막혀 있죠? 막혀 있는 자연 여기에 그냥 평평한 여기에 그냥 오늘 밤을 잘 지새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친한 쓰레기를 이용해서. 자연 지붕을 활용한 그나마 여기서 지금 최소의 자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덮개가 없어요. 덮개가 사실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랐으면 참 좋은데 이거 다 낮게 넓게 펼쳐져 있죠. 쉘터 쓰기 아주 좋아. 어쩔 수 없다. 자, 셔터 완성. 여기서 이제 일몰, 곧 일몰이에요. 지금 거의 수평선까지 왔어요. 여기는 그냥 자연은 나무 지붕, 특히 이제 바다에서 불어오는 게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바다 정면에서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거. 그래서 뭐 불어오는 쪽에서 기울어지게 지금 경사를 잡았다고요. 이렇게. 바람을 좌측 혹시 내가 몸통 높이에 불어온 바람을 막을 수 있게끔 이 정도 머리 부는 이렇게 아예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 부는 건 막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잡니다. 3차는 이렇게 덮개만 있으면 은박담요만 있더라면 그래서 생존 배낭이라든가 아니면 여행 갈 때 은박담요 한 장이라도 최소 3장 챙기면 좋지만 한 장이라도 있다면 아주 빠르고 쉽게 끝났어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지금 3차 시도까지. 이렇게 밤을 보내겠습니다. 위에는 완전 덮여있죠. 나무로 덮였어. 안 들어오는 거 뽑아내고 아래쪽 한 개씩 차단할 수 있도록
낙엽 조금 깔고, 여기 2단 접어서 약간, 베개처럼. 측면으로 들은 바람은 직접 안 맞고 여기가 거치겠죠. 그래서 좀 파서 모래로 쌓아서 안 흔들리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잘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자고 싶어. 피곤해. 그래서 쉘터를 만들고 구하고 자원을 찾기 위해서 1시간 반, 이 정도면 거의 물은 한 500ml 이상 지금 소비됐고요. 칼로리도 상당히 한 300~400kcal 소비됐어요. 지금 자연에서 500ml 물, 그 다음 300~400ml 칼로리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그래서 텐트 한 번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 식량을 많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수분과 에너지 이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생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딱 한 번에 체온 유지까지 같이 커버해 주는 게 쉘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나 아니면 쉘터 만드실 도구가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앉았을 때 바람을 직접 맞습니다. 느껴져요.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바람이 직접 안 맞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약간 도움됩니다. 여기 지금 이불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불이 또 없다 그러면 그것도 체온 유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생존 전략에 또 식량 작은 거라도 챙겨놔주기가, 그 하나 차이가 올 밤에 제가 보내니까 뻔합니다. 얼마큼 내가 지금 추위에 떨어질지 뻔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여러분 체험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면 에너지 소모가 더 커지고, 밤이 되면 오히려 더 위험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불을 피워야 되겠죠. 불을 피우는 것이 이 취약한 부분을 좀 커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자, 불을 피우는 것도 무인도에 살아남기 보면 그래도 물건을 잘 챙겼어요. 무인도에 살아남기에 챙겨 물건을 제가 여기 펼쳐볼게요. 여기 한번. 그래도 무인도에 살아남기 책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인 걸 잘 챙겼어요. 정말 고맙게도 그 무인도에 살아남기 주인공들이 챙긴 물품이 지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뭐냐면 일단 서바이벌 픽스, 거의 군용 나이프 같은 것들을 챙겼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크고 튼튼한 정글도 같은 걸 챙겼습니다. 그 초등학교 학생이 이 도금 소지 허가 대상 15cm 넘는 정글도를 한국에 마라도를 가는데 챙겨간다 자체가 현실성 없지만 어쨌거나 정글도를 챙겼더라고요. 이 칼보다 큰, 어쨌든 튼튼한 풀탱의 군용 나이프를 챙겼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아버지가 3%, 책에서는 3%입니다. 2%를 아마 모방한 것 같아요. 이 물을 챙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온 음료는 아니고 이온이 좀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맛있는 물, 단 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챙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챙겼습니다. 세 번째 챙긴 게 정말 중요한 게 라이터를 챙겼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라이터를 조그만 걸 챙겼습니다. 그래서 불을 굉장히 쉽게 피웠어요. 고마워요. 땡큐 팍팍. 이것도 보호드릴을 하려면 진짜 지금은 지쳐서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좀 한참 쉬었다가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거기서 나온 대표적 도구가 바로 오핀입니다. 이걸로 뭘 만들었냐면 낚시바늘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 제가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해서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의 종류가 또 다르고, 또 미끼, 그때 사용했던 미끼는 말고 그냥 그 고동 같은 거, 현지에서 얻을 수 있는 고동 같은 걸 썼는데, 내장. 여기도 그런 비싼 게 있고, 만약에 어떻게 보면 그 대상 어종이 이 바다에서 저런 작은 미끼에도 굉장히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는 어종이라 그러면 뭐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실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챙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가 무인도에 살아남기 주인공들이 챙겼던 도구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도구죠. 특히 지금 라이터. 그리고 나중에 책에서 보면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라이터가 없을 때를 대비한 이제 불피우기, 원시적 불피우기인 핸드드릴이 나오는데, 핸드드릴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렵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열대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이 보호 드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 드릴로 하는 건 또 내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밤이 늦었고 제가 좀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무인도는 살아있다 책, 만약 이것도 없고 원시적 방법 불 피우겠다 했으면 저는 아마 첫날에 탈진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쉽게 체온유지에 필요한 불을 만드는 도구를 챙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 책에서 가장 배울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은 비상용 라이터를 할아버지가 챙겨서 갖고 왔다는 거. 두 번째,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물 하나 정도는 챙겼다는 거. 그 다음 최소한의 도구 챙겼다는 거는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 요소다. 일단 첫날은 이 도구를 이용해서 버티고, 내일 이 도구를 활용한 좀 잘 보이는 낮 환경에서 세계에서 시도했던 것들, 그런 보완될 것들을 한번 시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이 상태에서 불 피우고 자야 되겠지. 저는 이제 불을 피울 생각입니다. 가급적 쉘터 가까운 데서 피워주고, 바람과 비에 직접 노출된 걸 막는 곳이 불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런 장소예요.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자연적으로 벽이 있고, 여기서 모래를 파주면 좋고, 불 관리가 좋은 데가 쉬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좋아요. 지금 주변에 원래 돌이 있으면 돌을 이렇게 둘러주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돌을 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돌이 없어요, 주변에. 근데 또 다른 어떤 무인도에 가면 이런 돌들이 굉장히 해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변에 둘러주면 그게 나중에 열 복사를 해주는 자연 핫팩이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둘러주면 좋아요. 그다음 일반적인 환경에서, 모래 환경에서는 땅을 파줘야 돼. 그래 바람 직접 맞는 것도 막아주고 불티가 날아가도 막아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세요. 불 피울 장소는 모래 지역이다 그러면 무조건 파서 방풍벽을 모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불을 피울 때 불의 영역, 불이 관리된 영역을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냥 위에다 이렇게 불 피우면 화재로 이어지거나 본인이 화상 입을 수 있어요. 불의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돌들 둘러주든가, 지금처럼 모래 같은 데서 모래를 이용해서 여기 불의 영역을 정해줘야지 안전합니다. 그 다음 바람이 돌풍이 확 불더라도 직접 불티가 날아가거나 꺼져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안으로 모입니다. 위에다가 안 파고 쌓게 되면 밖으로 퍼져나가요. 옮겨붙거나 날아가 버립니다. 불의 열을 서로 열 공유를 잘 못해요. 그래서 타서 계속 쌓이가, 또 올리면 또 쌓이가 타서 숯이 가운데 계속 열기를 서로 공유하게끔, 그러면 쉽게 불이 안 꺼집니다. 불 살리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무조건 판다. 어떤 환경이든 불을 파줘라. 불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시켜주라. 그리고 불씨를 서로 공유하게끔 모이게끔 만들어주라. 돌 딱 올려주면 좋은데, 돌 해가지고 데워가지고 그걸로 써도 좋은데. 오케이. 네, 해가 완전히 져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프레쉬를 터뜨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 피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는 가급적이면 굵은 나무들, 잘 안 타는 나무들을 깔아주면 좋아요. 이게 지금 이런 단단한 나무들 같은 거 바로 태우는 것보다는 이 같은 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올려줘서 건조시키고 태우면 좋아요. 근데 바닥에도 좀 깔아주면 좋죠? 바닥에 깔아주면 공기가 그런 한기 습기에 직접 불에 노출되는 거 막으면서 여기 공기 채널을 만들어줍니다. 잘 상승기 타고 가면 공기가 타고 들어가서 열 공급을 잘 줘요. 그리고 위에 작은 불일 때 불쏘 시계들을 보호해줍니다. 여기 깔아줘요. 여기에 이제 불을 시작하면 좋습니다. 층층이 좀 쌓아주면 좋아요. 불은 기본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준비된 상태에서. 나무 이렇게 우물정자처럼 쌓아주게 되면 서로 공기는 잘 통하면서 열도 잘 공유하고 불씨가
오래 갑니다. 한 개씩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막아줘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 쏘시게 될 만한 것들을 특히 다행히 여기 주변에 소나무 솔잎이 많은 솔잎이 많아요. 요거 준비하고, 그다음에 굵은 나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불 주변에 나중에 불 붙으면 계속 건조시켜서 큰 걸 태울 수도 준비하는 겁니다.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을 피울 때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한국의 이 무인도의 장점은 뭐냐면 무조건 소나무가 있습니다. 진짜 소나무 무조건 있더라고. 그러면 이 소나무에 이 나뭇가지, 죽은 나뭇가지에 관솔을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송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라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불 잘 못 피우는 사람들이 이 불 피우는 기본을 잘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불 피우거나 하면 착화제가 될 만한 걸 쓰지 않게 되면 불이 쉽게 꺼져. 라이터가 있어도 쉽게 꺼집니다. 근데 자연 착화제인 송진을 활용하면 악천후에서도 쉽게 불 피웁니다.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내일 또 보우디를, 나무를 이용한, 마차를 이용한 불 피울 때 소나무만 있어도 불 피워낼 수 있어요. 자, 아쉽게도 여기는 지금 송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친 부위가 없어요. 그러면 관솔을 얻으면 돼. 그럴 때 멀티툴, 싸구려 멀티툴의 톱이라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거 저번에 제가 예전에 비 올 때 불 피운다고 마음이 급해서 장갑 원래 껴야 되는데 장갑 안 끼고 힘으로 했다가 뚫렸죠. 뚫고 들어갔다면 7cm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 작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기본적인 장갑, 특히 이런 오지라든가 아니면 무인도에서는 다치지 않는 것이 생존의 가장 기본입니다. 적절한 도구를 쓰도록 하면 돼요. 이거 부러졌거든요. 단단해요. 이거는 관솔 있습니다. 이거 픽스 나이프로 바토니에서 자른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싸구려 2만원짜리 이 멀티툴로만 가득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다. 충분해.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요. 자, 이걸로 불을 시작합시다. 여기에 관솔입니다. 버튼을 해서 좀 쪼개자고요. 이거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모아서 파이어 스틱 있으면 그렇게 해서 불을 옮겨 붙이든가
지금 라이터가 있기 때문에 라이터로 그냥 요 패더를 만든 곳에다가 그냥 당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세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불이 쉽게 그다음 넓게 옮기고 있습니다. 도구를 항상 이렇게 쓰고 습관적으로 제가 항상 주변에 놔뒀다가 나중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도구는 쓰고 항상 제자리 아니면 딱 영역을 정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멀티툴이나 도구들을 여기에 둘 거예요. 눈에 잘 보이고 오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관솔이죠. 바로 옆에서 얻은 나무, 소나무에서 얻은 관솔 여기에다가 불을 짧게라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오르탄 그렇죠? 여기도 만들어놨죠? 옮겨봅시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놓고 위에 계속 올려놓습니다. 네, 여기도 나뭇가지 이 연료들을 올릴까지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불 되게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좀 지금 습하단 말이죠. 그래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잘 타기 어려운 불을 낭비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걸쳐두라고요. 큰 나무들은. 그럼 얘가 지금 하려면 타지 않지만 밑에 계속 불을 유지하면 얘가 숯이 됩니다. 큰 숯이 돼요. 그래야지 불이 오래 가요. 자잘한 연료로 불을 이렇게 계속 태우는 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결국 큰 나무를 태워야 돼. 항상 저기치 초전 일단 항상 몸에 가까이. 나 제일 어이없던 게 어론이라는 미국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자가 파이어스트 잊어버렸다고 멘탈 깨져가지고 첫날 몇 시간도 안 돼서 바로 탈락 포기. 그러니까 막 그 전에 개인 유튜브에서는 자기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고 장소를 통제할 수 있고 실수하면 뭐 카메라 꺼놓고 먼지 새도 알 수가 없지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근데 실제 이제 경쟁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그 유튜브 자기 스스로도 막 보호드릴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야생에서 생존한 방법을 보여줬는데 막상 그 상황이 생기니까 파이스도 잊어버리니까 불 못 피워서 멘탈 나가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 실제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이 말 그대로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떨어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장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쉽고 빠른 방법, 특히 생존 상황이라면 그런 걸 고려해서 쉽고 빠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도구를 잘 챙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인도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좀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칭찬할 만한 거는 뭐예요? 라이터를 챙겼다는 거, 그 다음 기본적인 최소의 물 500ml를 챙겼다는 거, 그냥 기본적인 툴을 칼을 챙겼다는 거예요. 일단 저도 그걸 이용해서 씁니다.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보호드릴을 해서 불을 피웠겠죠. 그럼 내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굉장히 쉽게 키웠죠. 불 키우는 게 중요해요. 라이터 3초 사용하고 불을 이렇게 키웠어. 준비 단계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하면 누구든 이렇게 야생 상황에서 조난 상황에서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어우, 찔린 것 같은데. 작은 상처에 민감해야 되면 특히 야외에서는 지금 불 벌써 옮겨 붙었잖아. 불 낭비 없이 젖어있는 나무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을 피우면 밤을 보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불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 키우는 방법이에요. 불 키우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픽스 나이프보다 멀티툴이 더 유용한 게 뭐냐면, 얘를 지금 뭐 뗄감을 만든다 칩시다. 얘 지금 바토닝에서 이 소금기를 먹은 이 소나무를 자른다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와요. 에너지 소모, 수분 소모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멀티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톱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같지만 이게 톱질이 되면 힘을 아낄 수 있어요. 바토닝하고도 훨씬 더 에너지를 덜 쓰면서 덜 쓰면서 자를 수 있다. 싸구려 멀티툴 하더라도 가성비가 좋은 거라면 이 정도 지금 4분의 3 정도 잘라주세요. 이건 뿌려준다. 바토닝으로 이거 픽스드로 한다면 정말 힘많이 듭니다.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비교가 되죠? 힘, 에너지, 다칠 위험, 나를 또 손상할 위험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저 조그만 멀티툴에 톱이 생긴 상황에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멀티툴도 보조 챙겨다니면 좋다. 이것만 있으면 더 불편한데 이게 있을 때 이게 있다 그러면 상호보완적으로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수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쉽게 안 꺼집니다. 불 살리기도 좋고, 연기가 생기면 벌레도 이제 쫓아나겠죠. 이런 식으로 방을 벗을 겁니다. 물이 빠지니까 한 70m까지 쫙 빠져버렸어요. 지금 제가 카약 타고 들어왔던 이 지형 자체가 앞에 암석, 그 다음 여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서 있는 머리 높이인데 실제로는 물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물이 찼을 때는 그냥 모래사장에 이 상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다 이게 물 속에 숨어있던 위험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헤드랜턴은 제가 일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밴딕트 헤드랜턴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그다음 필요에 따라서 와, 그냥 다 뽀리네. 간접 때는 와, 지형 자체가 저기 안 보이는 저 앞쪽이 지금 해안선인데, 상륙했던 해안선인데 지금 한 50m, 그 앞에 50m 정도 더 나가도 아직 물이 빠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쉽고 방향을 정확하게 계속 탐지해서 안 가면 헤드랜턴 이런 것들 보조 배터리 필수입니다. 필수. 와, 깜짝 놀랄 정도 지형이 확 바뀌어버렸어. 와, 엄청 밝다 이건 아닌데 내가 필요한 눈앞에 있는 물체라든가 지형은 식별 가능할 정도입니다. 아, 이거 부메랑도 여기 또 들어왔네. 물놀이 하던가. 제가 상륙했던 지역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지는 생각도 못했네. 물이 빠지고서야 그제서야 이 보이지 않은 위험들이 눈으로 식별이 됩니다. 와, 나갈 때 아주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 바닥에 걸리면 그냥 뒤집어져 버린다고요. 아, 그런거 이거 그냥 끔찍하네. 잡기가 쉬워요. 툭 하면 잡는다고. 툭, 이거 이렇게 하면 잡는다고 이렇게. 응? 자, 제가 보여준 대로 대가리 떼고 여기 꽁다리 내장 쫙쫙 다 빼야 됩니다. 널렸어요. 이거 식량입니다. 이거 끔찍한. 이거 아주 엄청스럽네. 맛있는 식량이 제 발로 들어오고 있어. 네, 한번 잡아볼까요? 밤에 애들이 굉장히 둔합니다. 이거 맨손으로 한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애들이 둔하다. 밤 되면 둔하다. 저 도울개 성구도 잡고 싶은데 굳이 나에게는 바다 바퀴벌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얕아. 물이 빠져가지고 시간을 줬다. 여기 돌개 있네. 돌개 박하지. 굳이 뭐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객강구가 있기 때문에. 더 커라. 너무 작다. 돌개 있네. 돌개가 작아요. 자라서 오늘 먹진 않겠습니다. 진짜 생존 상황이면 잡아 먹을 텐데 더 커야 돼요. 굳이 더 큰 녀석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생존 상황도 아닌데. 네, 이런 식으로 물이 빠졌을 때 물이 고였는데 잘 보면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생물들 잡기가 괜찮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없는 거는 낫죠. 작살 같은 거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찍어버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객강구 천지입니다. 객강구 천지. 뭐 잡으려면 뭐 그러니까
먹을 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무인데 특히 밀물 썰물 간조 때는 이거 이 소라가 산다는 얘기. 헤어질러 앞 물속에 좀 들어가면 소라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머리 요거 내장 있죠? 지금 나온 거. 그 다음 꽁지 뜯어내면 여기 내장 빠집니다. 이걸 빼야지 비린내가 덜 나요. 그리고 여기에 꼬챙이로 관통시켜서 구워 먹으면 됩니다. 내장 위아래 빼죠. 지금 머리만 뺐어요. 이거 빼내고 그다음 꽁지 뜯어가지고 내장 빼내고 그렇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 꼬리 떼면 내장이 이렇게 쭉 빠져요. 통으로. 여기 구멍이 생겼죠? 여기로 꼬챙이 딱 꽂으면 됩니다. 게와 새우의 중간 맛이에요. 어떤 건 거의 새우 구운 맛 나는 것도 있고, 바위게 구운 맛 나는 것도 있고, 맛있어요. 그렇게 내장만 잘 제거하면. 아주 간식거리로, 야식거리로 밤에 아주 일품입니다. 객강구 구이 추천. 지금 방금 녹화를 못했는데 이 5핀으로 만든 그 바늘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소라 이거 깨가지고 살거 있었고 이거 물었어요. 근데 확실히 미늘이 없으니까 빨리 잡아채면 잡는 거고, 약간 기다리면서 바로 낚아채야 됩니다. 하여튼 필리핀 정글에서 해안에서 잡았고,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풀로 거치대가 지금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깨는 거야. 이 정도 쓰는 거야. 미끼 5핀 바늘에 미끼 자, 한번 보여줄게. 목에 관심이 없냐? 관심이 없어. 또 어종에 따라 다른 거야. 이게 공격적이고 이런 고기들은 먹습니다.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낚시도 대상 어종, 미끼의 종류, 바늘의 크기, 또 어떤 어종의 공격성, 그런 거 잘 맞았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는 굉장히 쉽게 잡았죠. 그냥 공격적이었다고.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얘네들은 지금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야. 주변에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냥 잡았죠. 이게 좀 공격적인 놈을 잡는다고. 빨리 낚아채야지. 같은 미끼인데 반응하는 게 있고 반응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반응했죠. 좀 공격적인 거. 두 번째 성공입니다. 미늘이 없어서 낚아채에서 올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미끄러워서 빠져버린 거예요. 낚아칠 때 미끄러워서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데 이거 가지고 미늘 없이 깊은 바다 그런 데서 하기엔 좀 제약이 있지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거 지금 손가락보다 큽니다. 크다가 물 들어온 상황이니까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가능을 하다. 근데 미늘을 만들어주면 더 좋다. 엄청 추워 지금. 지금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지붕이 되어주는 나무 밑에 지금 쉘터를 구성했는데, 와. 그래서 이렇게 바람막이를 만드니까 좀 덜한데 발이 너무 시려워. 그래서 가방으로 위에는 지금 1파운드 무은 자켓 입었는데 발은 너무 추워요. 아까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발침낭만 이렇게 해서 밤을, 자기는 그냥 밤을 버텨야 돼. 지금 주워온 플라스틱 바닥 내장재 같은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한기가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온 걸 막아줍니다. 아니 그거 없으면 들어 눕지도 못해요. 이 숲에 있는 낙엽들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쓰레기로, 주변 쓰레기로 지금 이렇게 임시 쉘터 만들어서 밤을 버팁니다. 여기가 오늘 하룻밤 차는 쉘터야, 쉘터. 이렇게 밤을 버텨야 돼. 벌써 추워. 지금 10시인데 이렇게 밤을 꼬박 거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텐트 생각 엄청납니다. 텐트만 있다면, 또 매트만 있다면,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생존한다, 여러분. 진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겪어봐야 알아요. 그 다음 생존 배낭에 어떤 걸 챙겨야 될지 이렇게 야외에서 한번 날것으로 한번 버텨봐야지,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에 다른 것보다 그걸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어떤 걸 우선적으로 넣어야 되겠구나, 딱 감이 잡힙니다. 여기에 낭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날씨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불 다시 살려야겠어. 몸의 온도를 좀 올려놓고. 정아? 백강구는 구워 먹으면 새우맛 납니다. 새우맛. 갯강구를 구하기 쉬워요. 자다 보면 갯강구 새끼들 계속 걸어다녀요. 엄지손가락 잡아놓는 거예요. 통에 집어넣고 대가리 다 땁니다. 대가리 따서 바닷물에 이렇게 담가놔요. 아니면 물에 헹궈도 좋고, 배고프면 그렇게 해서 숯에 구워서 먹어요. 숯에. 그러면 기분이 덜 납니다. 장담해요. 지금 너무 추워. 더워야죠. 이들이 다 갯강구로 배를 채웠고. 너무 신경이라고. 추워져. 개도 이렇게 있다. 주워 담으면 돼. 개. 술도 살려야 돼. 쓱 해서 쓱 이렇게 벌써 이만큼 숯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소나무 가지가 있죠. 이건 내일 보호드릴 할 때 쓰면 되겠다. 그냥 깎아서 보호드릴. 소나무 보호드릴, 파이어보드, 받침대 베이스보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축 스핀들로 쓸 수 있으면 딱 좋아요. 이런 거 쓰기. 이건 스킬입니다. 스킬 중에 패드 스틱이라는 패더, 그러니까 깃털처럼 나무를 깎아내는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면 좋아요. 여기를 할게요. 네. 처음에 익지 않아서 그냥 연필 깎듯이 여기 연필 깎아서 여기 한 곳에 모아둔다 생각하겠어요. 한 곳에 모아둔다 생각. 나이프의 각을 좀 느끼면 느낄수록 좀 더 얇게, 컬이 예쁘게 납니다. 컬이 조금 약간 좀 무디긴 하다. 좀 무디긴 하네. 모은다고 생각하세요. 또 부식깃이 주변에 마땅한 게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렇게 나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패드 스틱을 만듭니다. 깃털 같은 얇기로 나무를 깎는다는 얘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 캠핑 같은 거 하시면서 훈련을 좀 하면 좋아. 집에 와서 한번 나이프 갈아야 될 것 같아. 420 J2라서 이게 세일러 프로가 420 J2라서 무릉 강제입니다. 그래서 날이 좀 빨리 무뎌지는 경향도 있고, 날을 좀 잘 세우면 쓸만해요. 아까 했던 그 관솔 그렇게 해야 되고, 주변에 고운 풀이 없으면 솔잎을, 이 마른 솔잎에다 여러분 불을 이렇게 피우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초보자들. 지금 열이 좀 뜨겁습니다. 지금 공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불씨가 지금 기다리면 타오릅니다. 근데 이거는 스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는 저도 백업으로, 이번 라이터가 고장난 경우가 꽤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백업으로, 이건 실험용으로 제가 이제 사본 거예요. 이건 사봤어요. 일반 파이스트와 좀 다른 게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면 휴대 부피인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또 호로라이까지 만들었어요. 중국 애들이 좀 요즘 아이디어를 많이 쏟아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파이스트에다가 호로라이까지. 충분히 기능적이에요. 그 다음, 이 파이스트의 효율은 중국산 파이스트라도 긁기가 좋으면 불꽃이 많이 튑니다. 그러니까 파이스트는 크게 브랜드에 큰 차별성이 없어요. 뭐 명품 뭐 브랜드, 스웨덴 브랜드 뭐 이런 거랑 그냥 지금난 중국산 브랜드랑 그 화력의 차이, 불꽃의 어떤 강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체감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긁기의 차이가 파이스틸의 효율을 완전 다르게 만듭니다. 여기 얘 같은 경우 긁기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각을 잘 세웠어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긁기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짧은 스트로크 길이가 나오더라도 긁기가 좋으면 불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잘 써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 얇은 톱날 갈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만든 것들 대부분인데, 얘는 아니 제대로 만들었어요. 이 같은 경우 이 정도 양으로도 불 옮겨붙기 좋아요. 초보자는 기억하세요. 처음에는 가루를 많이 긁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많이 모아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가루에 내가 불꽃을 옮겨 붙여서 발화 효율을 높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한 번에 불꽃 팍 튀겨서 이렇게 낸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촬영되고 있나?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는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려오지 말고. 그래서 요거
짧은 스트로크지만 사각형의 장점이 이렇게 잡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긁기가 제대로 만들었네. 잘 긁히네. 지금 제가 가루를 계속 만들고 있죠. 가루를 긁어서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 발화가 되고 있는 거는 너무 많이 긁었네. 살살. 긁기가 그만큼 좋아요. 긁게 여보 나 불이 잘 안 붙는다, 불꽃이 많이 안 난다 그러면 파이스를 탓할 게 아니라 긁게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나이프에 있는 칼등, 각이 알려진 칼등 또는 이 멀티툴의 톱등 또는 야스리, 멀티툴의 야스리, 그런 그 각이 잘 씌워진 부분이 있어요. 고기로 긁어요. 지금 초보자들은 처음에 일단은 가루를 많이 모아서 불꽃의 강도, 연쇄 반응을 높인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긁었어. 조금씩 양을 이거 연쇄 반응을 한다고 긁어서 기다리고 긁고 기다리고 긁고 기다리고 긁고 기다리고. 이 조금밖에 안 썼는데 됐죠? 괜찮네요. 이렇게 한 번만 일단 불을 피울 수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양도 많고. 일단 마음에 드는 게 긁기를 아주 잘 만들었어. 긁기를 잘 만들었어. 팍팍 긁어져 있다. 불꽃을 많이 튀기면서 손에 어떤 피로도라든가 통증도 거의 최소화하는 이것도 괜찮네요. 써보니까 중국 애들이 뭘 많이 씁니다. 단순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고 있어. 우리는 이런 걸 안 만든다는 게 문제죠. 어쨌거나 너무 추워서 체온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파이스트로 불 피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낭만은 어디에도 없어요. 밤을 버티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까봐 계속 시원유지 노력을 하고. 와, 여기 너무 뻑뻑하네. 쓰레기 때문에 수초풀 끌어안고 바닥에 깔고 불 꺼질까 불 계속 유지하면서 버텼습니다. 이제 동이 텄어요. 동이 튼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진짜 5시 50분까지 막 추위가 싸우고 이 모기 이놈 새끼들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모기들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잠깐 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새벽에 왔습니다. 다행히 날이 밝았어요. 날씨는 참 좋았는데 비까지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비 왔으면 진짜 더웠습니다. 여기서 탈출도 못하고 돈 어디 받을 데도 없고 액션에 대한 부분에 충분한 별도의 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데 날씨만 믿고 있었는데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그랬지. 어제 같은 그 추운 상황에서 비까지 내렸으면 진짜 답도 없을 뻔했어요. 이게 실제 무인도 생존의 현실이 현실. 낭만은 그 어디도 없어요. 밤을 버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 잠은 고소하고
밤을 버티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어요. 지금 6시 40분인데 어제 물이 빠졌을 때 저기까지 물이 빠지더라고. 여기서 한 거의 100m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전부 다 암석들이에요. 지금부터 또 썰물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카약을 끌고 저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이탈할 생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여드릴 여러 기술들이 있긴 한데 지금 물때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다음에 기회 되면 나머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만 한 20분 내에 빨리 끝내고 빨리 전 이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몰골이 말이 아니죠. 와, 밤에 너무 추워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불을 진짜 유지하고 지키는데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어제 밤에 여기 다 소나무들이라서 할 일 없어가지고 땔감 걸어가면서 또 나무들 소나무 보우드릴 마찰열에 의한 불피우기 있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끈은 이거 쓰면 돼. 끈은 뭐 여기 떨어진 나일론 끈들도 많지만 이런 나일론 끈도 많거든요. 근데 좀 사가서 본인의 신발끈 쓰면 됩니다. 이 신발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사게 되면 교체를 해요. 파라 코드로는 교체를 해 놓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존 제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끈 가지고 왔는데 이거 끈으로 대체할게. 신발끈 다시 풀었다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신발끈은 됩니다. 그건 아니면 옷 꼬아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끈을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물은 여기가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물을 뭐 정수를 한다거나 물을 책에서 나온 방법으로 구하는 것들은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책에 나온 방법들은 한국에서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진짜 정글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잎 사이에 뭐 비가 고인 물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형이 아니고 진짜 열대 지역에서 쓸 상황이고, 여기서는 그나마 좀 가능한 게 뭐냐면 이건 좀 약한데 그래도 한번 하고 열대 지역에 한국에서는 이 암석지대에 그 빗물이 이렇게 고여서 새는 이렇게 너무 잠을 못 잤더니 어버버하고 있네. 빗물이 이렇게 고여있거나 흘러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석으로 흘러내리는 또 지형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번 물을 찾아볼 만하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모래마 이런 것들, 자갈, 뭐 풀, 뭐 수술 어디서 구할지, 수술 불을 먼저 피워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수술 구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층층층 이렇게 쌓아가지고 물 정수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왜 제가 비추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보면 자연에서 주워온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거기다가
그냥 실험용으로 깨끗한 생수 있죠. 깨끗한 생수를 거기에 한번 부어보세요. 나오는 물이 어떤가. 탁한 물이 나와요. 왜냐면 그 자연에서 얻은 재료 자체에 묻어있던 찌꺼기들과 균들이 씻어서 내려온 물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 깨끗하게 보이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여러분 떠왔던 그 물이 워낙 탁하고 더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찌꺼기들이 걸러진 건 맞지만 그 안에 균들이라든가 박테리아 이런 거 되게 작거든요. 바이러스는 더 작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거는 정수됐다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찌꺼기만 걸은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자연에 묻어있던, 원래 오염된 물과 자연 속의 재료들에 묻어있던 그런 찌꺼기와 균들이 같이 씻겨서 더 오염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옷을, 깨끗한 옷으로 거르거나 아니면 그냥 술만 넣어가지고 한번 거르고 바로, 예, 끓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끓여야 돼요. 야생에서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용천수라든가 안반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는 다 끓여 먹어야 돼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물 빠지기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이기만 심으면 하고 빨리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책에서 나온 좀 보호드릴은 너무 어려운 기술입니다. 일반인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기술이고, 소켓에서 쓸만한 게, 요 돌, 약간 이게 좀 파였어요. 파인 부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받쳐질지는 모르겠어요. 잘 받쳐질지 모르겠는데, 시도를 해봅시다. 밤이 너무 길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소켓 쓸만한 게 조개 껍데기도 좋고 튼튼한 거, 소라 껍데기도 잘 이렇게 다듬어 써도 좋고, 그다음 지금 저 돌, 홈 파인 돌이 자연에 있습니다. 또는 삿가 쪽에 있죠. 뾰족하게 삼각으로 생긴 삿가, 여기 되겠네. 삿가 쪽에도 좋아요. 아쉽게도 이게 조금만 더 홈이 컸으면 좋겠는데. 이 탑 맞추기가 쉽지 않아. 다른 재료를 찾읍시다. 톱으로 소켓에만 단단한 나무를 잘라왔어요. 이거 이렇게 깔끔하게 자릅니다. 돌이 쓸만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피곤하니까 지금 판단력이 너무 안 좋아. 약한데 관솔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되긴 될 것 같아요. 색깔 나왔어. 홈을 만들어야 돼. 홈.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제가 빠지는데 홈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만들어 봅시다. 안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물이 너무 빨리 빠집니다. 지금 7시인데
우리 금방 뒤로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배를 띄울 장소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 뒤도 전부 다 지금 돌들이에요. 그럼 배를 못 뺍니다.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를 이용한 불 피우는 방법은, 여기 소나무가 천지이기 때문에 또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지금 보니까 제 어떤 형태라든가 고온 가루들은 불씨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지금 1시가 급한, 10분이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에 있는 내용들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제한사항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거의 뭐 불가능한 기술들은 아니었다. 단 약간의 조금만 보완만 한다 그러면, 한국형으로 조금 바꾼다 그러면 나름 괜찮은 지침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무인도, 어쨌거나 무인도에 대한 낭만은 없습니다. 어제 밤 지금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밤을 버티기 위해서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추워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체온 유지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 생존 배낭에 텐트, 침낭, 매트를 왜 강조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 영상으로 대신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제가 또 오늘 오후에 강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때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나머지 부분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물이 너무 빨리 빠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여정이 있으니까 다음 또 훈련 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겪었던 여러가지 시행착오들, 그 다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안전수칙들, 또 생존 기술들 같이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어깨 컨디션도 너무 좋지 않고 잠도 못 자서 몸 좋지가 않아. 바로 지금 강의에 가야 되는데, 근데 좀 더 하루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또 일상의 생존을 위해서 다음의 기회를 또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모래밭인 줄 알았는데 저기 뻘밭인가? 여기 다 뻘밭. 여기서부터 모래밭이자. 와, 저기 걸려가지고 죽다서 다리가 빠져서 진짜 가뜩이나 컨디션 안 좋은데 힘도 안 뺐습니다. 빨리 나오길 잘했어요. 만약에 늦게 나왔으면 저기 뻘에서부터 이 카약 끌고 나왔어야 돼요. 그럼 거의 힘듭니다. 저기 인데가 뻘의 기준 같아요. 잔잔해지네, 물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멀어. 저기를 타임 늦었으면 못 나올 뻔했어. 뻘에 갇힐 뻔했어.